감성경제방송 돈다방 미쓰리 4월 17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돈다방 미쓰리를 애청해주시는 분들의 일부 청취자님들이 미쓰리에게 해주시는 충고가 뭐냐면, 미쓰리 매일매일 올라가는 에피소드 제목을 조금만 자극적으로 하면 어떨까? 그러면 그 자극적인 제목을 보고 이거 뭐지? 뭔가 있을 것 같아. 이거 괜찮을 것 같아. 그래서 클릭하고 청취하고 다운로드 받고. 그러면 돈다방 미쓰리가 금방 유명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조언해 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일부 청취자님들은 돈다방 미쓰리는 나 혼자 알고 싶은 방송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미쓰리가 참 에피소드 제목을 밍밍하게 짓죠? 제가 유튜브 같은 거 보면은요, 제목이 되게 자극적이고 뭔가 있는 거 같은 거 궁금해서 클릭해서 성공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성공한 적은요, 그냥 왜 강아지들, 그 동영상? 그건 어쩌면 제목보다 더 강아지들이 귀여운 그 어떤 행동들에 제가 홀딱홀딱 반하는데, 그러지 않고는 저는 제목이 자극적이어서 건진 건 없고요. 그거가 아니더라도 미쓰리의 생각은 이런 겁니다. 왜 미쓰리가 돈다방 미쓰리 에피소드를 제목을 자극적으로 안 하느냐? 여러분, 명품이 광고하는 거 보셨습니까? 구찌가, 루이비통이, 샤넬이 TV 광고합니까? 오히려 걔네들은 프로모션 같은 걸 통해서 더 명품을 좋아하는, 명품을 사랑해주는 그 매니아들을 챙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매니아들은 오히려 그럼으로써 더 좋아하고 열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명품 매니아들이 리미티드 에디션들 좋아하는 거잖아요. 만약에 명품 매니아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가방을 TV에서 막 광고하네? 그럼 별로 안 좋아하실걸요? 물론 그렇다고 미쓰리가 막 폐쇄적인 방송이라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정확히 알고 있어요. 제목을 자극적으로 해서 그 제목만 보고 돈다방 미쓰리를 청취하시는 분들은 철새처럼 금방 떠나십니다. 왜냐하면 그 제목을 보고 오신 분들의 니즈를 제가 충족시켜드릴 수 없어요. 그리고 충족시켜드리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돈다방 미쓰리는요, 어떤 방송이냐면 도대체 이 방송 이게 뭐야? 이렇게 생각하고 들으세요. 그리고 한 번 듣고 마시는 분도 계시고 얼떨결에 또 그냥 이렇게 클릭해서 들으세요. 하다가 지금 6년 5년 이렇게 몇 년 동안 듣게 되시는 분들이 대다수고요. 굳이 몇 년이 아니더라도 아침에 일어났더니 가만있어 봐, 뭐 좀 들어볼까? 그래서 얼떨결에 그냥 클릭하게 되고, 그렇게 클릭하다 보니까 하루 듣고 이틀 듣고 그렇게 계속 내가 구독을 하고 있더라. 그리고 그런 분들이 이제 정말 주위 분들에게 이렇게 입소문처럼 소개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돈다방 미쓰리는요, 이 부부끼리 청취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어떻게 부부끼리 청취를 하게 되느냐? 남편분이 아내분한테 자기야 이거 한번 들어봐. 아내분이 남편분에게 자기야 이거 한번 들어봐.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돈다방 미쓰리는 그런 방송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런 걸 추구하는 이유는 뭐냐면, 저는 주식하는 거를 숨기는 사람들이 안 되셨으면 좋겠어요. 왜 숨기게 됩니까? 손해보니까, 맨날 손해보니까 남편 몰래 주식하다가 말아먹어서 남편 알면 이혼감이니까, 아내 몰래 주식하다가 엄청나게 깨진 상태니까 그거 메꾸려고 친구한테 돈 빌리고 아내 몰래 마이너스 통장 만들어서 어떻게 메꿔보지만 그래도 회복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부부끼리지만 서로 주식하는 거를 쉬쉬하고 모른 척하지 않습니까? 모른 척하는 게 아니죠. 모르는 거죠. 숨기는 거죠. 저는 왜 주식이라는 되게 이렇게 퀄리티 있고 우아한 이 분야가 왜 마치 무슨 숨겨둔 애첩처럼 왜 숨겨야 되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돈다방 미쓰리는 그렇게 입소문을 통해서
구독자 수가 좀 늘었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구독자 수가 늘어야지만,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많아지셔야지만 돈다방 미쓰리가 오래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되게 재수없죠. 야, 미쓰리는 돈다방 미쓰리가 명품이래 이렇게 정말 재수없죠. 예, 어쩔 수가 없어요. 제가 좀 그래요. 재수없어요. 저도 알고 있습니다. 예, 제 남자친구가 예전에 한 얘기인데, 야, 너를 내가 이성으로 만났으니까 그나마 나은 거지. 같은 직장 동료로 만약에 만났으면 정말 재수없었을 거래요. 예. 저는 제가 재수없는 거 알고 있으니까 예, 그냥 그렇다라고 예, 여러분들께서는 좀 너그럽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예, 자 재수없는 미쓰리가 4월 16일 뉴욕 증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수없는 얘기 하나만 더 할게요. 제가 어제 시나리오에서 목요일이 됐으니까 주간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가 발표가 될 거고 그러면 최근 패턴을 보면 이상하게도 목요일만 되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방송에 나와가지고 뭐 우리 미국은 부양책 뭐 실탄이 넘친다 이런 얘기를 하던가 아니면 막 또 금리를 막 인하하고 막 얘기한다든가 이상하게 목요일만 되면 뭔가 이렇게 계속 나오죠. 증시를 부양시킬 만한 뭔가 계속 나옵니다. 참 그 수많은 날 중에 4월 16일 목요일 날 주간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가 발표가 되는데 굳이 그날 트럼프 대통령이 경제 정상화를 위한 대응 지침 마련을 발표하겠다고 합니다. 이게 제가 뉴욕 증시 올라갈 거라고 조근조근 제가 여러분들을 설득해드렸죠. 여전히 경제 지표는 후지게 나옵니다. 이 경제 지표가 뭐가 지금 우려되냐면 전일에 소매 판매, 산업 생산 이러한 경제 지표들을 눈높이를 낮춰놨음에도 불구하고 그 낮춰놓은 눈높이를 비웃듯이 더 안 좋게 나왔단 말이에요. 이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간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 전주 대비 137만 명 감소했습니다만 524만 5천 명 기록했습니다. 월가에서는 500만 명 예상했거든요. 뭐 그나마 다행인 거는 앞자리가 6이었는데 600만 명대였는데 앞자리가 5로 바뀌었다라는 점이 그나마 고무적인 거죠. 그리고 3월 신규 주택 착공. 아니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미국이 셧다운 됐는데 무슨 얼어죽을 집을 짓고 그러냐. 그럼 결국 그 얘기는 주택 지표는 안 좋게 나올 것이다. 자, 안 좋게 나올 거지. 안 좋게 나올 건데 가만히 있어봐. 어느 정도 안 좋게 나왔다라고 해야지만 그거보다 조금만 좀 잘 나와도 좀 안도할까? 그래서 시장 예상은 전월 대비 15.6% 신규 주택 착공 건수가 줄었다라고 예상했습니다만 3월 신규 주택 착공은요. 전월 대비 22.3% 감소했습니다. 또 하나 4월 달 필라델피아 연방준비은행 지수는요. 3월 달에 마이너스 12.7을 기록했어요. 자, 예상치를 내놔야죠. 3월 달 마이너스 12.7이었는데 4월 달에도 좋을 리는 없으니까 얼만큼 예상할까? 12.7을 15라고 아주 그냥 여유롭게 반올림하고 그러면 한 15에서 2배 정도 안 좋게 나왔다라고 하면 이 정도의 예상치를 내놓으면 이 정도로 눈높이를 낮춰놓으면 어느 정도 선에서 그러니까 한 30이 아니라 뭐 29, 28 정도만 나오면 예상보다 잘 나왔다 할 수 있으니까 좀 시장이 안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랬죠. 그래서 시장 예상치가 마이너스 30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미국에서 발표되는 경제 지표가 어떻다고요? 낮춰놓은 눈높이를 비웃기라도 하듯이 이날 4월달 필라델피아 연방준비은행 지수가 마이너스 30도 아니고요. 마이너스 56.6이 나왔습니다. 자, 경제지표 눈높이를 낮춰놨지만
눈높이 낮춰놓은 거를 비웃듯 더 안 좋게 나왔고요. 자, 지금 미국은 기업 실적 시즌입니다. 전일에 금융주가 실적들을 발표했는데 전년 동기 대비 순이익이 40% 감소했대요. 그리고 그 감소한 이유가 지금 워낙 미국이 부양책 때문에 막 대출이 무작위로 막 진행이 되다 보니까 나중에 혹시 이 부실 대출로 문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걱정 때문에 은행들이 충당금을 늘리는 바람에 순이익이 감소했다고 합니다. 이날도 마찬가지로 모건 스탠리가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1분기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30% 감소했다고 하고요. 하물며 미국 기업은 아니지만 독일 같은 경우는요. 폭스바겐은요. 올해 실적 전망 안 하기로 했대요. 아예 숫자가 안 나온대요. 그러니까 숫자를 이렇게 집계하면 아우 쪽팔려서 못 살겠대요. 그래서 아예 그냥 안 할래. 그리고 포기했습니다. 이게 바로 이날 뉴욕 증시가 하락했어야 되는 내용들이죠. 경제지표 부진했고 기업 실적 안 좋았고. 그런데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경제 정상화를 위한 3단계 대응 지침을 마련했고요. 제가 오늘은 약간 엇갈리는 그 의견에 대한 내용을 좀 해드릴까 합니다. 자, 우선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그 미국의 재계라는 대응 지침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이 코로나19 요것 하나가 지금 주는 엇갈리는 내용들을 좀 전해드리면 같은 유럽 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페인과 스위스는 일부 봉쇄를 완화할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고 반대로 똑같은 유럽 안에 있는 영국은 물론 지금 브렉시트가 됐으니까 나는 유럽 아닐세, 유로존 아닐세 라고 영국이 그러겠지만 뭐 그렇다고 뭐 영국이 브렉시트 됐다고 영국이 무슨 안드로메다로 그 땅이 옮겨진 건 아니잖아요. 같은 그 땅덩어리는 다 아직까지 다닥다닥 붙어 있잖아요. 근데 영국은 오히려 봉쇄 조치를 3주 동안 연장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긴급 사태 선포 지역을 확대하고 있고 IMF에서요. 이 올해 유로존의 GDP 증가율을 마이너스 7.5%로 예상하고 있고요. 영국 같은 경우에는 GDP 증가율이 마이너스 6.5가 될 거라고 보고 있고 영국 예산처 자체 지표로는 마이너스 12.8% 감소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마이너스 12.8% 감소는요. 1709년 이래 311년 만에 최악의 감소폭이라고 합니다. 자, 지금 유럽 안에서 어떤 나라는 봉쇄 완화, 어떤 나라는 봉쇄 연장 이렇게 엇갈리고 있죠. 미국 내에서만 보더라도 코오모 뉴욕 주지사는 원래 4월 30일까지 셧다운 조처하기로 한 거 자체적인 주지사 권한으로 5월 15일까지 보름 연장했습니다. 그리고 마스크 착용도 의무화했죠. 그런데 거의 같은 날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재계라는 제목을 달고 경제 정상화를 위한 3단계 대응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도 알아요. 아무리 지금 코로나19가 뭔가 정점을 찍은 것 같기도 하고 뉴욕주가 그래도 700명대가 아니라 조금 사망자 수가 조금 줄어드는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뉴욕주 내에서 하루에 몇백 명씩 죽어나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게 지금 전염병이고 백신이 개발된 것도 아니고 치료제가 개발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경제 재개를 확 해버렸을 때 사람들이 다시 이제 도로로 뛰어나오고 가게로 뛰어들어가고 이랬을 때 이거 다시 확산되면 답이 없어요. 그걸 트럼프도 알아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뭔가 재개라는 뭔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심리 중에 지금 죽을 것 같은데 내가 지금 당장 숨을 못 쉴 것 같은데
자, 이 깊은 큰 저 뱃속 아래까지 저 뱃속 아래까지 단전 아래까지 깊은 숨을 한번 쉬어봐. 나 숨 못 쉴 것 같아. 죽을 것 같아. 아니야, 숨 쉬어봐. 숨 쉬고 쭉 쉬면 이제 괜찮을 거야. 건강 좋아질 거야. 살아날 수 있을 거야. 이러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심리 중에 어쩌면 인류를 이렇게까지 발전시켰고 그리고 유지하게끔 특히 어떠한 위기가 있었을 때마다 인류를 이렇게까지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게 만든 그 심리는 기대감이거든요. 지금은 어렵지만 그리고 앞으로 조금 더 어려워질 수는 있지만 조금 더 멀리 보고 좋아질 거야.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심리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 기대감을 국민들에게 심어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대감을 심어주되 5월 1일 날 경제 재개하겠습니다. 라고 지금 딱 밝히진 못합니다. 왜 밝히지 못하느냐? 물론 트럼프 대통령도 인간이기 때문에 지금 코로나가 뭐 뉴욕주의 사망자 수가 뭐 어쩌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도 지금 상황이 걱정되고 막말로 미쓰리 생각에 재선만 아니면 까짓 거 그래 다음 대통령 너 한번 죽어봐라 이러고 일부러 봉쇄 정치, 봉쇄 조치 이거 연장하지 않을까요? 근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마음속으로는 연장하고 싶지만 당장 재선이 눈앞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여기저기서 나오는 얘기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얘기들을 무마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국민들 지갑에 돈 꽂아 놔야 되고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경제 대통령이라는 거를 자처하면서 증시를 부양시키고 증시를 부양시키면서 그때마다 봐라 내가 너희를 배부르게 하지 않겠니? 배부르게 하지 않니? 이거 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가난이 문을 열고 들어오면 행복이 창문 밖으로 도망간다고요. 그러니까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밉상인 짓을 많이 해도 국민들은 뭐 저렇게 밉상짓 해도 그래도 뭐 자기 국민들 배부르게 하는데 뭐 나만 배부르면 됐지 뭐 나만 직장 계속 다니면 됐지 뭐 이래서 그냥 뭐 예쁘지는 않지만 뭐 사랑스러워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봐줄만 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어쨌든지 간에 코로나19 때문에 경제가 이렇게 엉망진창 됐는데 이거를 지금 트럼프가 뭔가 회복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자꾸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똥줄 타는 이유가 뭐냐면 너 트럼프 이거 1월 달에 알고 있었다며 자꾸 이 얘기가 들려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무마하기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고 똥줄이 타고 있는 거고 미치고 팔짝 뛰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5월 1일이라고 딱 경제 재개, 미국의 재개 5월 1일 딱 밝혀버리면 만약에 5월 1일 날 밝혔을 때 부작용 생기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아웃되는 거니까 앞서서는 건방 떨면서 4월 12일 부활절에 미국 부활한다면서요. 근데 어느 정도까지 똥꼬집 부리다가 결국 4월 말까지 연장했는데 이번엔 좀 조심스럽습니다. 왜 이번에 조심스럽냐면 책임론이 지금 미국에서 불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경제 정상화를 위한 3단계 대응 지침 마련에 대해서 5월 1일이라고 딱 날짜를 적진 않았습니다만 3단계로 나눴어요. 1단계, 취약한 계층은 계속 대피 상태를 유지하라. 그리고 모임도 10인 이상, 10명 이상 모이지 말고 필요 없는 여행 최소화해라. 그리고 직장 같은 경우에는 집에서 원격 근무를 하면 참 좋을 텐데 가능하면 일터에 복귀할 수 있으면 해도 되고 대신 학교는 쉬어라. 이게 1단계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께서 취약한 계층은 계속 대피 상태를 유지하라는 게 뭐지? 이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는요. 대한민국은 지난번에 마스크 대란 났을 때요.
아무리 대한민국이 뭐 자유민주주의 국가고 뭐 자본주의 국가가 어쩌고 하지만 우리가 마스크 대란이 왜 났습니까? 대한민국 국민들 모두 마스크를 써야 된 거죠? 써야 되는 거죠? 왜 쟤는 마스크를 쓰는데 왜 나는 마스크를 못 써?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모든 국민들이 마스크를 써야지만 되는 어떤 그 평등의식 같은 게 있단 말이에요. 아무리 자본주의 나라라도. 돈 많은 이재용도 마스크를 써야 되지만 돈 없는 미쓰리도 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어찌 보면 대한민국 국민들의 이런 뭐 마인드고 나라의 정서고 문화고 뭐 이런 거라면 미국은요. 미국인들의 DNA 속에 어떤 생각이 있냐면 마스크는 돈이 있는 사람, 살 수 있는 사람이 쓰는 건 당연한 거고 돈이 없어서 마스크 살 돈이 없어서 못 사는 건 그냥 당연히 못 사는 거야. 왜? 자본주의 국가니까. 돈 있는 사람은 마스크 쓸 수 있는 거고 없는 사람은 못 써도 돼. 이게 너무 그냥 자연스럽게 인식이 된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취약한 계층, 그러니까 마스크 같은 거를 막 쓰고 다닐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은 계속 대피 상태 유지해라. 근데 대한민국 국민들은 국민 모두가 마스크를 쓰게끔 하고 셧다운하지 않았잖아요. 사회적 거리두기를 한 거죠. 이게 미국과 우리나라의 차이입니다. 자, 그리고 1단계를 진행하는 걸 보고 2단계는 뭐냐면 1단계는 10명 이상의 모임이었는데 2단계에는 50인 이상 모임 피해라. 그리고 원격 근무 가능하면 계속해라. 그런데 2단계에서 바뀌는 게 뭐냐면 필요하지 않는 여행이지만 정말 여행 가고 싶으면은 뭐 여행 가도 돼. 이 정도고요. 그리고 학교는 개학도 가능하고 대신에 요양원이라든가 병원, 이 바이러스가 좀 존재할 수 있을 만한 곳은 가지 말아라. 니네 너무 셧다운해서 집에만 있으니까 좀 답답하지? 술집 가고 싶지? 자, 술집도 규모를 최소로 해서 운영하라. 이게 2단계고요. 3단계는 뭐냐면 이제는 취약계층도 공공장소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급적이면 노출은 최소화해라. 왜? 마스크가 없으니까. 그리고 3단계에는 요양원, 병원 방문 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언제라고는 얘기하지 않았으나 1단계, 2단계, 3단계 단계를 나눠서 국민들에게 희망을 줍니다.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했을 때 1단계 합의하고 2단계 진행한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그래서 방송에서 언제부터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을 1단계, 2단계, 3단계로 지가 원하는 대로 나눴느냐. 왜 나눴습니까? 1단계를 딱 해버리면 증시는 이제는 뭔가 다 그동안 미국과 중국이 이제 합의할 거라는 것이 다 이미 증시에 반영됐고 그럼 새로운 기대를 먹고 사는 증시는 앞으로 어떻게 하지? 하락하면 어떻게 하지? 이런 거 걱정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1단계 합의 기대감 증시가 올라가고 1단계 합의하면은 이제 심심해서 어떻게 하지? 심심해할까봐 2단계 바로 진행한다고 그러고 그래서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을 1단계, 2단계, 3단계 나누지 않았습니까? 왜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4월 12일 날 부활절 날 굳이 경제 재개하겠다고 고집을 부리더니 이번에 와서는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눕니다. 지난번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합의를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눌 때랑 똑같은 전법이에요. 똑같은 전략입니다. 똑똑하죠. 그죠? 제가 오늘 원고를 준비를 했는데요. 지금 여기까지 얘기를 했는데 앞으로 할 얘기가 더 많아요. 예. 그래서 제가 오늘은요. 여러분들 조금 스트레스 받으시겠지만 제가 오늘 1부와 2부로 좀 나누겠습니다. 되게 중요한 얘기여서 왜냐면 오늘 유럽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지금 미국 증시나 우리나라 증시나 지금 아무 생각이 없어요. 뭐 미국은 그렇다고 치고 대한민국 증시는요. 지금 아무 생각이 없어요. 제가 요즘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요즘 우리나라 증시는요. 금융위기 직전 같아요. 제 표현이 좀 과격할 수 있는데요.
좀 미친 것 같아요. 예. 너무 기대감. 어차피 제가 1부, 2부로 나누기로 했으니까 제 생각에 대한 부연 설명을 조금 해드리면 그때 2007년도, 2008년도에 뭐 차이나 펀드 막 적립식 펀드 엄청 유행하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들이 미친 듯이 그 펀드에 가입했어요. 뭐 대한민국의 뭐 적립식 펀드 국내 상품 말고 중국 적립식 펀드에 미친 듯이 가입을 했습니다. 지점에 방문하는 제가 그때 증권사 근무할 때인데요. 지점에 방문하는 사람들이 그냥 무조건 와서 신분증이랑 돈 내놓고 저기 차이나 펀드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저기 고객님 혹시 중국 가보셨어요? 아니요? 아니 근데 중국도 안 가보시고 어떻게 그렇게 큰 돈을 막 중국에다가 막 투자하세요? 아유, 이주임, 정말 이주임 모르는구나. 아유, 누가 투자를 꼭 가서 봐야 해. 지금 분위기가 이래. 돈은 이렇게 분위기가 이렇게 탈 때 한몫 버는 거야. 뭐 굳이 뭐 중국을 왜 가봐? 지금 그냥 사면은 된다고 하니까 이게 되는 거야. 이게 뭐 돈의 몰림 현상이야. 막 이렇게 저한테 훈계를 해주신 고객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러고 얼마 안 가서 그 중국 상품이 개박살 나가지고 마이너스 60까지 까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이 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어보고 싶어요, 사람들한테. 왜 그렇게 지금 미친 듯이 주식을 사세요? 지금 개인들 주식 사시는 거 보시라고요. 이유를 모르겠어요. 아니, 물론, 코로나19가 언제까지 이렇게 힘들게 하겠습니까? 뭐, 대한민국 지금 뭐 20명 정도로 내려왔으니까 또 회복되겠죠. 그런데 사실 코로나19가 이제 여기에서 해방되는 그 감정만 지금 취해 있지 후폭풍이 좀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제가 요즘 드는 생각이 마치 그 금융위기 직전 분위기인 것 같아요. 뭐 금융위기 직전이라고 정확하게 표현하기보다 정말 그 적립식 펀드, 그다음에 뭐 중국 펀드 정말 미친 듯이 살 때 있잖아요. 그때 사람들이요. 제가 뭘 느꼈냐면 가입하려고 하는 분들 오시잖아요. 그분들이요. 눈빛이 이상해요. 눈빛이 좀 광기가 흐릅니다. 광기가 흘렀어요. 막 흐릿해요. 막. 그래서 제가 그때 중국 펀드 들지 마시고요. 뭐 적립식 펀드 들지 마시고요. 뭐 그러시려면 뭐 유한양행을 한 달에 한 주씩 사시든지 아니면 제가 한 달에 10% 보장할 테니까 저한테 주식 투자하십시오. 주식 맡기십시오라고 했더니 그 고객들이 아유 이주임 무슨 한 달에 10% 가지고 누구 코에 붙여 이럴 때니까요. 그러니까 미친 소리라니까요. 그게 진짜. 근데 전 지금 분위기가 그래요. 제가 지금 여러분 1900포인트 갔다고 뭐 배가 아프다 제가 배가 아플 게 뭐가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요즘 분위기가 전 솔직히 좀 그렇습니다. 여하튼 지금 증시가 뭐 4월 17일 우리나라 증시가 그리고 4월 16일 미국 증시가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어떠한 재계 발언 때문에 대한민국은 또 그거 보니까 또 우후 이러고 올라가고 있는데요. 그리고 4월 17일 외인이 산다. 인간이요. 조심하고 또 조심하다가 어느 순간에 봉인해제가 될 때가 있거든요. 외국인들이 그동안 이렇게 계속 팔다가 이렇게 사네. 야, 이제부터는 진짜 가나보다. 거기다가 지수도 1900포인트까지 올라왔고 코로나19도 잡히고 이제는 2000 간다. 2000이 뭐냐? 이제 조만간 이제 올해 하반기에만 2300포인트 전망 나올 겁니다. 그리고 분위기가 그럴듯하잖아요. 그죠? 예. 근데 글쎄 모르겠습니다. 이번 증시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인생의 경험상 요렇게 진짜 이제는 그런가 보다라고 할 때 조심해야 되더라고요. 자, 제가 자꾸 새길로 빠지는데 제가 2부에서 해드릴 얘기는 다른 얘기가 아니라 지금 미국이나 우리나라 증시나 이렇게 좀 놓고 있는데
유럽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뭐 지금 당장 뭐 악재 그런 얘기는 아니지만 투자라는 거는 결국 미래를 보고 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지금 유럽은 어떤 상황인지, 유럽은 어떤 상황인지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만 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 뵐게요.